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5월 주도주 40% 현금 보유량의 거의 대부분을 작정하고 바닥에서 담을 만한 주식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큰 부가 될 이 주식 어떤 기업인지 시장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독 버튼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눌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48,70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곧 48,800분이 될 것 같은데요.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제가 무료 자료집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AI 무료 자료집을 준비해 놨어요. 이 자료집 2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요. 이 자료집만 보셔도 이 AI 관련된 이슈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기업들,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 해외 기업들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서 알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해당 무료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이야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뜨겁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B2입니다. 빚으로 투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B2,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았냐를 살펴봤더니 최근 지분 5% 이상 사면 공시해야 되는 이 주주 공시제도가 있는데 이 명단에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이 명단에 굉장히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그런 거냐 찾아봤더니 개인들이 신용을 쓰게 되면요. 한국증권금융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즉 개인들 혹은 뭐 다양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특히나 굉장히 많은 이 신용 매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증권금융의 보유 주식량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해당되는 기업들이 현재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빚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B2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회생 신청자 가운데 2030 비율은 46.6%로 이 B2로 인한 개인 회생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해 국내 시장을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다시 증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투자를 시작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돈은 당장에 없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B2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 급락으로 인한 반대 매매까지 나와주고 있죠. 실제 증시의 신용 흐름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느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부터 올라올 때 최근 들어서 신용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주가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2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어떻게 되고 있다?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꺾여 내려오게 되면서 신용 잔고도 같이 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효과 보통 8시 40분에 관심 종목에 들어가서 단일가 거래를 보시면 하한가를 단기간에 찍은 기업이 많아요. 뭐 이런 신호들이 거의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다는 신호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 뭐 여기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반대 매매가 다시 떨어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용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과거 증시 때부터 이 항상 여러분들께 맞춰왔던 하나의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대단한 기법은 아닙니다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식시장이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할 때 저는 꼭 신용 물량을 확인합니다. 신용 물량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대략적으로 10% 정도 신용 물량이 털렸을 때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단기 저점을 잡아가는 특성을 가져가요. 실제 요 구간에서도 보시면 주식시장이 작년 1월 달에 급락할 때 당시에 신용 물량이 한 10% 정도 털렸을 때 주가가 저가를 잡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실제 이렇게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털렸던 이때는 작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도 저가 부근을 보시면 이렇게 신용 물량이 10% 정도 떨어졌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저가를 형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급락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10% 이상 주가가 신용 물량이 급락했을 때 주가가 급락하거나 신용 물량이 따라서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떨어지는 신용 물량 저점 부근이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저가를 잡아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급속도로 신용 물량이 늘었다가 박살이 나는 시장에서는 이런 특징이 많이 나와요. 전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기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 고가권 대비해서 꺾이기 시작한 자리 대비해서 벌써 마이너스 5%나 신용 물량이 털렸거든요. 여기서 신용 물량이 마이너스 5%더 털리잖아요. 이렇게 잠시 눌림목이 더 심해지면서 저 61평선 살짝 아래로 깨기만 하더라도 저는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어마무시해서 10% 이상의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단기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리가 여기가 최고의 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미 뭐 최고의 저점이 아닙니다. 뭐 굳이 최고의 저점을 찍으려면 요런 자리가 최고의 저점이었겠죠. 하지만 단기 저점, 우리가 이 주식을 사놓고 더 이상 급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더 이상 정확하게는 가능성이 높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단기 저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5월 달은 기회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이미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현금 보유를 하라고 계속해서 영상이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 무료 영상들이나 자료들에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죠.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단기 반등 이후, 눌림목 이후 단기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이 해당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봤어요. 바로 뭐냐? 최저임금 이슈인데요. 최저임금 위원회 첫 회의부터 충돌 12,000원 vs 동결도 어렵다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도 8,350원부터 올해 9,620원으로 점차 인상되었습니다. 조금씩 인상됐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 정권에서 꽤 많이 올랐죠. 노동계는 이번에 12,000원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걸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강경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가 인상도 최근에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한 한 20% 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20% 좀 넘는 분량을 사용자 측,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아니면 기업들 측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 같이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문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삭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는 25일 2차 전원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25일 날짜로 또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죠. 분명히 최근 들어서 2년 이내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큰 양적 완화 이후로 이 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 월급은 똑같은데 네, 월급은 정확하게는 올라가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 조금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물가 인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이걸 이대로 올려버렸다가는 가장 취약한 업종이 존재하겠죠. 괜찮은 업종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약한 업종층은 사실 나 자신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의견도 최저임금 동결도 어렵고 삭감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이제 과거의 경기 침체도 뭐 다양하게 반복이 되고 경기 호황기도 반복이 되고 다양한 시기에 역사적으로 전부 다 살펴봤을 때 최근 50년 이내 동안 어떤 경제 상황이든 임금은 인상되어 왔습니다. 예, 물가는 이런 최저임금은 특히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왔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다른 국가도 최저임금이라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이 임금이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아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게 올라가거나 잠시 멈춤은 있을 뿐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 측에서도 죽으면 안 되지, 죽으라는 법은 없겠죠. 무언가 다음 이 대응할 만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최근에 뭐냐? 바로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최근에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한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입니다. AI 일자리의 습격 시작됐다. 미국의 IBM 반도체 기업이죠. 업무직 30%가 대체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IBM은 업무 지원 인력 30%를 AI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고요. IBM의 업무 지원 인원 중 7,800명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이번에 빅테크 실적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알고 계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페이스북, 메타, 다양한 기업들이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게 되면서 증시를 밀어 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년 수준 하회의 반론도 있었지만 역시나 다양하게 오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사람들을 자르고 대량 해고가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빵꾸가 나지 않았어요. 왜? 이런 AI 기술들을 많이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상들이 직접 벌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닭튀기 사람 먹하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치킨 로봇 관심 급증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최저임금 인상안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킨 로봇 설치비는 3천만 원에 월 렌탈 비용 120만 원 정도고요. 뭐 몇몇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좀 낮은 기업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정형화되진 않은 거고 아직까지 자리가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면 할수록 지금은 초기 물량이니까 지금 대량 생산이 아니라서 가격이 비싸지만 조금씩 삼성도 이 로봇 시장이 뛰어든다라는 이슈가 나오는 만큼 가격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경쟁까지 LG하고 삼성이 뛰어든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까지 지속이 된다면 더욱더 가격은 떨어지고 기능은 더욱더 증가하겠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반면 치킨 로봇의 가격은 점차 내려갈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직접 치킨업을 종사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증기 아시죠 여러분들? 애초에 이제 기름 앞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요리사분들이 폐가 다 안 좋아요. 굉장히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좋았던 분들은 아니면 병을 달고 삽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불화구 앞에 있기도 하고 이 기름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렌탈 비용을 계속 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수 관리를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고쳐 자동으로 대기업들에서 이제는 고쳐주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믿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더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로봇들은요 아직까지는 초기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미 돈이 잘 벌리는 업종들 위주로 먼저 지금 현재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병원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값싼 쪽으로 보면 서빙 로봇 쪽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활동 무대를 넓히는 서빙 로봇, 실내 골프장, PC방도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로봇들 중에서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KT는 주행 안전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서비스 로봇 2종을 출시했는데요. 로봇 제작은 베이 로보틱스와 LG전자가 맡았습니다. 태블릿과 키오스크, 매장 내 호출 시스템과 연동해서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태블릿 키오스크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 그냥 주문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제까지 다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로봇이 배달까지 해주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1년도 44조 원에서 2027년도 177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누가 차지할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이 실생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나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물류창고입니다. 한국의 택배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 피킹 로봇 로빈이 지금 현재 10억 개 지금 이제 물품을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 물품을 이 어떤 물품인지 구분해 가지고 착착착착 옮겨주는 거예요. 뭐 지역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겠고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뭘 하고 있냐면 물류창고 직원들이 완료해야 되는 반복적 작업의 수를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면서 사실 사람의 수를 줄여나가겠죠. 위험을 줄이고 지난해 11월 최신 지금 이제 피킹 로봇은 스페로를 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었는데 완전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요런 로봇입니다. 단순하게 물류만 하는 것이 아닌 로봇팔이 쓰레기통 따기, 로봇팔, 스페로 출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을 만한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서서히 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런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해당 시장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로봇 시대 다가오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AI 핵심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이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 부족한 기술이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AI 인공지능 다 내놨을 때 미국이 기업들은 뭐 구글하고 오픈 AI 다 내놨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네이버하고 카카오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놨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이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구글 떠난 AI 대부 내 일생 후회한다는 내용입니다.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AI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석학 제프리 지금 이제 힌튼이라는 박사님께서 10년간 몸담았던 구글을 떠나면서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킬러 로봇마저 나올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구글을 비판하기 위해서 구글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구글은 그동안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뭐 AI 혁신을 최근에 이슈를 불러온 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한 오픈 AI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구글은 연구 개발하면서도 보호하려고 했는데 경쟁이 이미 시작돼 버려서 막을 수 없는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거짓 콘텐츠가 인터넷이 넘쳐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워질 것이고 머지않아서 고용시장도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 이런 반응들은요. 이분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조차도 재차 AI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선의의 의존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AI에게 너무나도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딱히 열심히 배워야 될 만한 이유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리를 모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AI가 해주니까 AI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 백악관에서도 4일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불러서 AI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만 나열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AI 인공지능 기술이요. 너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뛰어난 기술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AI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챗 GPT 버전 4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고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생성형 AI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서 나오는 문제였더라. 그래서 회의를 들어가게 된 거고요.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나 제도가 이제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요. 너무 뛰어난 기업도요. 그 기술을 바로 제품에 탑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뭐 합니까? 다양한 규제를 맞아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고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기술 격차라는 게 조금 특히나 후발주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특히나 누가 많이 강조하고 있냐면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자신들이 AI 기술력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떨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가는 미국 기업들에게 모든 것을 삼켜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유럽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바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금씩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G7에서 보면 이 큰 국가들 선진국들의 모임 회의죠. AI 대응을 활용하는 쪽을 미국하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고요. 일본은 사실상 뭐 미국한테 이제 미국 편 들어주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은 규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7 위험 기반 AI 규제 의견이 접근이 돼서 결국에는 잠시 동안은 규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안이 바로 언제 공개된다? 기시다. 5월 말에 G7 정상회의가 한 번 더 있는데요. 이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7 정상회의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해당되는 G7에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양한 규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악재 같죠? 근데 저는 누가 봐도 호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AI 인공지능은 규칙이 없었습니다. 규칙이 없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우리가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든 상태에서 갑자기 규제가 생겨버려요. 내가 이 규제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적합한 제품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결국에는 재고로 쌓일 만한 가능성도 매우 높겠고 그것을 수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바꾸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양한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업들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로봇은 인공지능 만드셔도 돼요 라는 규제 라인이 생길 거라서 이 테두리 안에서 만들 수 있을 만한 규칙이 생겼다. 그래서 규칙이 생기면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게 돼서 지금 이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를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이 규칙이요. 너무 하이테크 기술은 탑재할 수 없게 너무나도 독보적인 기술은 탑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지금 현재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심지어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한된 AI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로봇이 곧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그로 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을 스스로 로봇에 탑재할 만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사내에서 챗 GPT 대신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자체 AI 생성형 AI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난달 초 DX 부분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챗 GPT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에서 상당수의 임직원이 빠른 정보 습득과 업무 편의성 등의 이유로 사내에서 챗 GPT를 사용한다고 밝혔고 이렇게 되면 사내에 있는 보안 문제가 진행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AI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인공지능 개발이 잘 되면은 아마 좀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기대감도 좀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기대감을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장 큰 기대감은 앞서 말씀드린 규칙이 정해지면 제품들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제품들이 대량 생산이 되면 더욱더 싸게 다양한 더 퀄리티 높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기 시장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출혈 경쟁까지 해 나가면서 초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삼성에게 인수합병 직전인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로봇팔을 탑재한 서빙 로봇을 이번 연도 내에 출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서빙 로봇 개발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실증을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연내 출시할 서빙 로봇의 관절형 로봇 탑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로봇 운영에 사고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에 요 문제까지만 어떻게 될지 규칙이 정해지면 출시되지 않을까 싶고 이 관절형 로봇까진 아니더라도 이제는 서빙 로봇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로봇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통신사들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판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핸드폰을 판매하듯이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핸드폰을 살 때 할인 정책도 굉장히 많이 펴죠. 통신사하고 합쳐서 이런 정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저는 3천만 원 설치비 여러분들 거의 뭐 저거 반값 이상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약정까지 할인 가입까지 하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로봇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빼놓아선 안 된다고 봅니다. SPG, 국내 1위 감속기 업체 SPG. 폭스콘과 협업까지 확대하는 기업입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하고 확대하는 기업이죠. SPG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야겠고요. SBB테크 최근에 상장한 기업 중에 하나죠. 로봇용 정밀 감속기 세계 탑3를 넘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시장을 넘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매력적인 편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뭐 일단 뭐 결론이 나진 않고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LG의 인수합병 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기업이니까요.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하이테크 기술들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로 매출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빠르게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 분야예요. 의료 로봇 큐렉소, 마이크로소프트 AI 수술 협력 이어서 투자 기대감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이 큐렉소라는 기업 글로벌적으로도 유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기업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협업을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보면 역시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들 이외에도 로봇 관련 종목 이외에 나는 그냥 AI 관련 종목들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관련된 종목들 구글 AI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주, 네이버 AI 관련 종목을 싹 다 정리해 놓은 무료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됩니다. 무료 자료집 바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무료 자료집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상한가 랠리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주식시장의 상승, 하락을 맞춰드리고 있는 시황, 그리고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 이런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어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삼성의 핸드폰이 요거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처음에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한 1, 2분 정도 지나면 뭐 다운로드되고 설치 완료되면 열기 버튼이라고 바뀌실 거예요. 열기 버튼이라고 바뀌면 설치를 여기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이폰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자 사용자분들은 앱스토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앱스토어에 똑같이 접속하셔서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한가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전 시황,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테마주 정리 자료, 다양한 자료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건 바로 급등 추천주겠죠. 급등 추천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오늘의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미리미리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들을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여러분께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료 급등 추천주 3에서 5% 단기 수익 내실 분들은 이런 추천주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시장에서 어떤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해드림으로써 우리는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8시 30분 아침에 올라오니까 이 부근에 올라오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급등 추천제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공지글에 보이시는 2023년도 AI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에 있는데요. 요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맨 밑에 보시면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자료집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자료집 3개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AI 자료집을 클릭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까요. 무료 다운로드 받고 확인하시면 요 무료 자료집 나오니까 꼭 이 자료집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 무료 아이디도요.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일부러 핸드폰 번호를 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담감을 줄이고 여러분들께서 무료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게끔 진짜 무료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만들어 놨고요. 해당 무료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처음 접속하자마자 로그인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 화면에서 왼측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절차에 맞춰서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아이디를 전부 다 만드시면 바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접속해 보면 지금 이제 이용약관 동의 맨 위에 클릭하시고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 아이디 만드는 칸이 나옵니다. 핸드폰보다 그런 거 없죠. 성함, 이름 적으라고 했는데 이거 성함도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나 적어도 만들 수 있게 설정이 났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디 만드셔서 바로 아이디 만드신 걸로 로그인 하시고 접속하셔서 100% 무료로 제공되는 모든 자료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재진의 상한가리리 유튜브 오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